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기업 금융 멘토 정인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CNH입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CNH,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찾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체 왜 오르는지 혹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타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기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신문을 봐도 어디서나 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어렵게 정보 찾아다니지 말고 대기업 안에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이제는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CNH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대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H는 CNH 홀딩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여러 개의 자회사들을 두고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부와 리스 사업은 물론이고 신기술 투자도 직접 하고 있고 또 수입차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은 못 받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회사들은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CNH는 아무도 시장에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는 종목인데요. 그런 만큼 제가 조금 더 기업 공시부터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은 이 여신 전문 금융업이 되겠습니다. 렌탈과 리스 그리고 신기술 투자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여기 자금을 토대로 이렇게 신기술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프리미엄 모터스를 통해 가지고 수입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렌탈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차 판매와 렌탈부터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꾸준하게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적자를 보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포드와 링컨 수입차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벤츠 그리고 아우디와 같은 BMW까지 독일 차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메인으로 팔리는 수입차들이잖아요. 포드 링컨은 미국에서는 잘 나가지만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판매량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심지어 이 포드 링컨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법인도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기업 운영을 모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꾸준한 매출을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4개의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데 프리미엄 모터스 말고 선인자동차 이런 데도 팔고 있고요. 선인자동차가 점유율 50%고 나머지 3사가 프리미엄 모터스 포함해서 나머지 50%를 나눠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크게 높지 않고 그냥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 그냥 평범한 사업이다. 사실 이것만 갖고는 주식장에 상장할 수 없는 그런 회사죠. 그냥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렌탈 관련해서도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 렌탈 리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저기서 프리미어 렌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NH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회사를 통해서는 리스 산업도 하고 있는데 해당 물건들은 대부분 자동차 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리스 렌탈은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리스 이용자가 원하는 차를 이제 고르게 되면은 물건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CNH 캐피탈이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스나 렌탈을 할 때는 회사 경비로 처리를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이용자들이 이 부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렌탈 같은 경우에는 허나 하와 같은 번호판들을 사용하지만 사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티가 안 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24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녹색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 니즈는 있겠지만 이전만큼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관련된 렌탈 리스 실적의 변화는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렌탈 리스를 메인으로 하고 수입차 판매를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통해서 돈을 그래도 여기서 꾸준히 벌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저평가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 같은 걸 결성해서 관리 보수를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장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메자닌 같은 12BW EB에도 투자를 하지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 가치 평가를 받는 만큼 시장이 1% 상승할 때는 이제 8억 원, 11억 원의 이제 자산가치 평가 이득을 볼 수 있고 1% 하락할 때는 11억에서 8억 정도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듯이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전문 인력이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신기술 투자조합을 하고 있는 회사 임직원 수가 지금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 판매와 리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돈을 벌고 있지만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이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상품 관련 손익에 따라 가지고 실적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3분기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흑자로 유지해두고 있지만 3분기에 바로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뭐 지분법 손실이라든가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상품 관련 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관련해서 영업 적자 56억을 보고 29억 적자로 손실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NH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렌탈 리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위축될지 모르겠지만 녹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만큼 매출 볼륨의 감소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고 있는 프리미어 회사도 그 다음에 포드 링컨만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위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그러면서 버는 돈은 이렇게 어떻게 좀 보면 딱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신기술 투자에 대한 높은 실적 변동성, 언제든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좀 투자 대상으로서 기업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주들의 마음을 풀어줄지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안정감을 찾는 이슈가 나오면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CNH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 나올 것들이 2024년에도 있는 만큼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 관련주 말고도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 2천여 개가 넘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 담당 멘토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